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국내 증시는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 인프라부터 중동의 새로운 희망, 그리고 언제나 시장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까지 세 가지 강력한 테마가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빛을 발했고 왜 급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테마는 바로 광통신 및 통신장비 섹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고속, 대용량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증설과 5G, 나아가 6G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통신은 기존 구리선보다 훨씬 빠른 전송 속도와 낮은 손실률을 자랑하며 AI 시대의 핵심 혈관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노후 통신망 교체 주기까지 도래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광통신 및 통신장비 섹터 전반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이버는 2000년에 설립되어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의 기간통신망에 광전송장비를 공급하며 성장해온 광전송장비 전문기업입니다. 특히 MSPP, PTN, WDM 및 ROADM 등 핵심 장비를 자체 기술로 국산화한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및 양자암호 기반 보안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이버는 광통신, 통신장비 테마의 강세에 힘입어 30%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G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 확산, 그리고 AI 및 사물인터넷 기술 확산에 따른 매출 증가와 더불어 2030년까지 ROADM 및 POTN 장비 수요가 예측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높은 연구개발 투자 역량 또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로우는 1998년에 설립된 유무선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전문기업입니다. 2G부터 5G까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심 솔루션과 부가 서비스를 국내 주요 통신사에 제공하며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5G 특화망, 프라이빗 5G, MEC 플랫폼, 가상화 코어 네트워크 등 5G 시대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루오는 광통신 통신장비 섹터의 강세 속 29.99% 상승하며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젠슨왕의 다음은 광반도체 발언처럼 AI 시대의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과 이로온이 보유한 5G 및 향후 6G 관련 시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 매력을 높였습니다. 기산텔레콤은 1994년 설립된 이동통신 중계기 및 네트워크 장비 전문기업입니다. 5G용 인빌딩 중계기, RF 중계기, 와이파이 6 기반 AP 등 무선 통신 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며 국내외 통신 시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를 통해 항공 항행 안전 및 방위 산업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기산텔레콤은 광통신 통신장비 테마의 강세에 힘입어 30.00%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빌딩 중계기 및 RF 중계기 시장 확대 기대감과 함께 AI 인프라 시대의 필수적인 통신장비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머큐리는 2000년 설립된 인터넷 네트워크 단말 장비 전문기업으로 특히 와이파이 기반 유무선 공유기, AP 시장에서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KT, SK 브로드밴드, LG U+ 등 국내 주요 통신 3사의 장비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광케이델 사업과 국방 위성통신 장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큐리는 글로벌 광대역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및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따른 광케이블 수요 급증 기대로 29.88%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62조 원 규모 광역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비아디의 수혜주로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6G 개발에 따른 수혜와 AI 인프라 재평가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FR텍은 2000년 설립 이후 이동통신 중계기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온 유무선 통신 전문기업입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 최적화 및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RF 중계기, 광중계기, DAS 등 통신 솔루션을 국내외 주요 통신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밀리미터파 및 오란과 같은 차세대 기술 연구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FR텍은 광통신, 통신장비 테마의 급등세 속 29.93% 상승하며 상한가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5G 밀리미터파 중계기 및 오란 기술 리더십이 부각된 결과로 KT와 세계 최초 5G 중계기 시연에 성공한 이력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였습니다. 최근 저점 대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기술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테마는 중동 재건 관련주입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과 이란 간의 2주 휴전 합의 소식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이 소식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함께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대규모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은 과거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많아 향후 재건 사업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건설사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으로 작용하며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우건설은 2000년 주 대우의 건설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된 종합건설 기업으로 토목, 주택, 건축, 플랜트, 투자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푸르지오와 푸르지오 서밋이라는 강력한 주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개발 사업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은 중동 재건 기대감에 힘입어 29.97%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이란 휴전 합의 소식으로 중동 인프라 재건 사업의 수혜가 예상되는데 대우건설은 쿠웨이트, MAB 등 중동 지역의 주요 시설 시공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선 발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국내 주택 의존도를 줄이고 원전 및 플랜트 등 사업 모델 변화를 추진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GS건설은 1969년 설립된 대한민국 5대 대형 건설사 중 하나로 GS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건축, 주택, 인프라, 플랜트, 신사업 등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자랑하며 자이 브랜드로 국내 주택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GS건설은 미국 이란 2주 휴전 소식에 따른 중동 재건 기대감으로 29.86% 상승했습니다. GS건설은 과거 쿠웨이트 MAA, UAE 루아이스 정유시설 등 중동 지역 주요 플랜트 프로젝트 시공 경험이 풍부하여 향후 파괴된 석유 가스 시설 복구 발주 시 수주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랜트 사업의 견조한 성장과 AI 활용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 노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DLENC는 견조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주요 건설사입니다. 주택, 토목, 플랜트 등 전통적인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형 모듈 원전, SMR과 같은 신사업 분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DLENC는 중동 재건 기대감과 SMR 시장 진입 가능성이 동시에 부각되며 25.93%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란 내 사무소를 유지해온 적이 이란 제재 완화 시 재건 사업 수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SMR 기업 엑스에너지와의 협력을 통해 북미 SMR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은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1999년 설립된 콘크리트 펌프카 CPC 제조 및 판매 전문 기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북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펌프카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의 필수적인 핵심 장비이며 소방 특장차 등 특수목적 차련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오늘 전진건설 로봇은 중동 재건 테마에 힘입어 25.86% 상승했습니다. 미국 이란 휴전 합의로 중동 지역 인프라 복구 수요가 예상되면서 건설 현장의 필수 장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공급하는 전진건설 로봇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었습니다. 북미 및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의 매출 발생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현대건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건설 기업으로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원자력 등 전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건설 시장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오늘 현대건설은 미국 이란 2주 휴전 소식에 따른 중동 재건 기대감으로 21.04%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복구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현대건설의 풍부한 해외 사업 경험과 기술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주요 수주처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테마는 언제나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반도체 섹터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와 함께 미국 이란 휴전 소식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은 고성능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확충과 전장 산업의 성장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첨단 패키징 기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훈풍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는 2000년에 설립된 2차 전지 보호회로 전문 기업으로 배터리 보호회로의 핵심 부품인 POC, 프로텍션 원칩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소형 IT 기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담배 및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ITM 반도체는 반도체 섹터 전반의 강세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힘입어 29.97% 급등했습니다. 2차 전지 보호회로 기술력과 더불어 전반적인 IT 및 전장 산업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AI 시대에 필요한 고성능 배터리 및 전력관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택은 1987년 설립된 반도체 및 모바일용 PCB, 인쇄 회로 기판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디램 모듈 PCB와 반도체 칩 조립에 사용되는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등 첨단 PCB 제품을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심택은 반도체 섹터의 훈풍에 힘입어 17.44% 상승했습니다.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시장의 확대로 고성능 반도체 기판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택의 주력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메모리 및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회복과 동반 성장하며 견조한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시장을 선도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와 AI 산업 성장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감에 12.77% 상승했습니다. AI 서버 구축에 필수적인 HBM과 DDR5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삼성그룹 계열의 글로벌 전자부품 전문 기업으로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판, FCBGA 등 다양한 첨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인 MLCC와 FCBGA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와 FCBGA의 공급 부족 심화 및 판가 인상 기대감에 12.47% 상승했습니다. 고성능 AI 반도체의 전력 및 신호 제어에 필수적인 이들 부품의 수요가 생산 능력을 크게 웃돌면서 삼성전기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함께 생산 라인 가동률이 사실상 풀가동에 근접하여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최대의 스마트폰, TV, 가전 및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이자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DX, 디바이스 경험과 DS,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특히 DS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와 AI 산업 성장,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7.12% 상승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파운드리 사업의 경쟁력 강화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뉴스를 요약합니다. 애플이 오는 9월 첫 폴더블 아이폰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테마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통상적인 아이폰 출시 시기인 가을 이벤트에서 폴더블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며 아이폰 18 프로 및 프로맥스와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디스플레이와 소재의 복잡성으로 공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비폴더블 신모델과 비슷한 시기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더블 아이폰의 가격은 $2,00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자 수요를 일부 제약할 수 있지만 애플의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매출 확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화면 주름과 내구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기기를 펼쳤을 때 넓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상 시청과 게임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ITM 반도체, YMT, BH, LG 디스플레이, 이녹스 첨단 소재, 삼성전기, 캠트로닉스 등 아이폰 및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일제히 감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동 전쟁의 2주간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연출했고 이에 증권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2주간 폭격과 공격 중단을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6.87%, 코스닥이 5.12%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026년 1분기 증권사 합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90% 증가한 2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24%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호조와 대규모 평가이익 반영 등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1분기 국내 증시 거래대금은 3,932조 원을 기록했으며 위탁매매 수수료가 증권사 실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거래대금 증가는 실적 호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이에 키움증권, 신영증권, 상상인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 및 운임 비용 부담 완화 전망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역시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로 산업계에서는 해운 운임 하락과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계는 전력 및 연료비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하며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 대란으로 불리던 원자재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약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한유화, 코오롱인더, LG화학, 금호석유화학, SK케미칼 등 석유화학 관련주와 현대제철, 대한제강, 동국제강, KG스틸 등 철강주, 그리고 현대차, 한온시스템, 현대위아, HL만도,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 나아가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테마 등 제조업 전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력설비 쇼티지 장기화 속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전력설비 및 전선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교보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전력설비 공급망 문제가 국가 핵심 안보 리스크로 인식되면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는 구조적 수혜 섹터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는 유틸리티 기업들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765kV 영역으로의 확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현재 사이클의 기저 수요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교체가 아닌 용량 증가 및 시스템 재구성의 현대화 투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히타치는 미국 교체 투자 주기가 기존 30년에서 35년까지 확장될 것으로 언급하며 공급자 5위 시장의 예상 시계열이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제약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워 쇼티지 장기화에 대한 확신이 밸류에이션 상향으로 연결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산일전기, 보성파워텍, 한국전력, 대한전선, 대원전선, 일진전기 등 전력설비 및 전선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과 주주환원 매력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서 은행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채권 손실에도 불구하고 커버리지 은행주의 2026년 1분기 실적에 대부분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라 순이자 마진, 즉 나이IM이 개선세로 전환된 것이 확인되며 이자 이익이 3개 분기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제고와 낮은 이익 변동성에서 비롯되는 주주환원의 강건성은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은행주의 투자 매력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실적 시전 전후로 은행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 KB금융, 신한지주, 한화금융지주, JB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등 은행 테마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감에 지주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중복상장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신규 중복상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기업 가치에서 비상장 자회사와 자체 사업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 2차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6년부터 정기주주총회부터 개정안 반영을 위한 기업들의 정관 변경이 시작되었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거버넌스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의 주주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 국회는 저 PBR 개선을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주가 정상화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의무공개 매수 제도도 연내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유비쿼스 홀딩스, 두산, SK스퀘어, APS, 삼성물산, 한진칼, 원익홀딩스 등 지주사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연료비 부담 완화 우려에 항공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고 이란 외무장관 또한 휴전 제안에 동의하며 방어적 작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아시아장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장중 한때 약 19% 급락하며 배럴당 91달러대까지 떨어졌고 브렌트유 역시 13% 넘게 급락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선 여객 수요는 높지만 저가 프로모션과 유료 할증료 폭등으로 항공편을 띄울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였다며 이번 휴전으로 유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한진칼, 대한항공, 지니어,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항공 및 저가 항공사, LCC 테마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백화점 업종이 매출 성장 추세 지속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유통업종 내 모든 채널을 통틀어 매출 성장 추세가 가장 높은 채널이 백화점이라며 고수익성 패션을 포함한 전 상품군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명품이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근로소득 증가, 자산시장 상승, 그리고 외국인 매출 급증으로 2025년 3분기부터 시작된 백화점 구매력 반등은 2026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화점 업종의 2026년 주가 수익 비율이 과거 밸류에이션 상단까지 상승하며 부담 우려가 존재하지만 과거 GDP 성장률에 수렴했던 매출 성장률이 2025년 4분기 들어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주주 환원도 강화되는 추세라 시장의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롯데쇼핑 자산 재평가, 신세계 고속터미널 부지 재개발 등 자산가치 부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 대구백화점, 신세계, 하나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및 두나무 관련 테마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백악관의 휴전 발언에 반응하며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는데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4.5%가량 상승한 716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 5,800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장기 보유 성향의 개인 투자자 연계 지갑으로 서서히 다시 이동하면서 강세장 국면에 가까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립토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축적 주소 코호트가 보유한 비트코인 잔액이 지속적으로 늘어 이날 기준으로 437만 BTC를 넘어섰으며 이는 2년 전인 2024년 초 약 200만 BTC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리기술투자, TS 인베스트먼트, 위메이드, 위지트 등 가상화폐 및 두나무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FDIC는 지니어스법에 따라 FDIC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커스터디 제공 예금 취급 기관을 위한 규칙 제정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비스 힐 FDIC 의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포용 정책에 힘입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예금의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에 갇혀있던 전통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이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자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수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첫 출근한 가운데 토큰 증권 발행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 정비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소식 속에 IT센 글로벌, 헥토파이낸셜, NHNKCP, 카카오페이, 아톤, LGCNS 등 스테이블 코인 및 전자결제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인디 브랜드 중심의 화장품 업종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화장품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화장품 업종에 대해 인디 브랜드 중심의 전반적인 업종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추가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으로의 수출 성장에 더해 기존 주력 채널이었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확장이 이를 가속화할 것이며 국내에서도 인바운드 유입 증가 등에 따라 MBS 중심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2월 말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주식시장과 글로벌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유가 급등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가 화학제품인 화장품에도 크게 우려를 미쳤습니다. 이는 재고 소진 기간과 생산 리드 타임 감안 시 2분기 이후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공급망 리스크 발생 시점을 상기할 때 이러한 리스크는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해외 중심으로 실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업체들의 견조한 실적에 따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 토니모리, 네이처셀, 실리콘2, 케어젠, APR,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광통신 통신장비, 중동재건, 그리고 반도체 섹터까지 세 가지 주요 테마와 그 안에서 급등한 핵심 종목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각 테마의 배경과 개별 기업들의 상승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종목들은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으니 포인트 던신에 놓지고 시장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희 K투자 인사이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